초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영동 지역 관계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업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힐링 웰리스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해 어달 해변의 연안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중 구조물인 잠재를 블럭에서 테트라포트로 변경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동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동 지역 관계기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초창기 바닥으로 떨어졌던 영동 지역 상경기는 해외여행 대체 수요에 재난지원금 효과까지 더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기상여건 악화로 지난 8월 이후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9월 강릉선 KTX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43%나 줄었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나 이제 모임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5년 영업을 하고 이후에 역대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 축제와 행사들이 겨울까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 영동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해외여행 대체 수요가 과연 겨울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저희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줄곧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제조업이나 제조업의 경기조사인 BSI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50 안팎일 정도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제조업 생산 지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내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건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의 시행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 기관들도 지원 확대, 보증 지원,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이나 아니면 소진공, 저희 재단, 신보기보 이렇게 보증 대출 진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금리 부분이시더라고요. 한국은행 강릉본부와 강원본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자금 한도를 3,600억 원으로 증액했고 강릉시도 2차 보전 지원 사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1,400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기업 경영 정책 자금 2차 보전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지금 당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어려워진 여건으로 기업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요구됐습니다. 원금 회수 정도는 좀 유예해 주시고 이자는 현 상태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시는 기업들에게 이자를 최대한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관계 기관들은 가게나 골목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춘천 60대 1명과 인제 50대, 원주 의료기기 업체 관련 5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했다 춘천으로 돌아온 60대와 인제군 상남면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등 5명이 확진받아 도내 누적 환자는 32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다녀간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7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3번째로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24일 만에 유치원과 학교는 다시 밀집도 조정을 위한 학년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오늘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5일 앞당겨 1.5단계로 상향한 충남 천안과 아산에 이어 3번째입니다.
엿새째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원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내일부터 원주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24일 만입니다. 전교생이 60명 이상인 유치원 31곳, 300명 이상인 초, 중, 고등학교 51곳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나머지 학교도 학교 자율로 등교 수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하루 준비 기간을 두고 내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69개 어린이집에도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까지 테이블 띄어앉기가 강화됩니다. 시설 면적 15평 이상 6,400개소를 관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일반 음식점에서는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원주시는 가게가 좁아 1m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일부 음식점에는 칸막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프로농구 관중은 50%에서 30%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노래 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목욕탕,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도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배, 미사, 법회 같은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이외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웰니스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힐링 프로그램을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 초입의 남설악 주전골. 상쾌한 숲속의 아침 공기를 느끼며 사람들이 명상에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보다 산소 농도가 높고 청정한 숲속에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해발 647m,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 온천에서 건강, 치유, 웰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호텔은 한국관광공사의 2020 추천 웰니스 관광지 뷰티 스파 부문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몸을 깨우는 요가와 명상, 숲속 트레킹 등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안반 파동욕장, 소나무 찜질방에서는 온열요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천을 즐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주전골 가벼운 트레킹도 괜찮고 일사천리로 다 먹고 자고 산책하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면역력 강화에 집중된 만큼 식단은 연어와 블루베리 등 저칼로리 슈퍼푸드를 중심으로 건강밥상이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뚝 끊긴 단체 관광객의 자리를 개별 관광객, 특히 웰니스 관광객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나 비만 등 면역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도 추가로 개발하고 추후 해외여행이 재개될 때는 외국인을 겨냥한 의료 관광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자연과 인간은 이제 같이 한 몸으로 같이 나가서 건강을 챙기고 자연과 같이 면역력을 높여서 오래도록 같이 건강하게 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웰니스 추천 관광지 40여 곳을 선정한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니스 관광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모래가 거의 사라진 동해시 어달 해변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계가 바뀌어 처음 쓰기로 했던 블럭을 테트라포트, 일명 산바리로 대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어달 해변입니다. 지난해부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연안 정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1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어달 연안 정비 사업은 440m 길이의 인공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하고 모래를 메우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실험적으로 설치한 블럭이 파도에 움직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올해 9월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자재가 바뀌었습니다. 한 개 무게가 10톤에 달하는 블럭 12개를 넣었는데 한 개가 2m가량 움직여 이탈한 겁니다. 어달해변 연안 정비공사에서는 당초 28억여 원 상당의 블럭
550개를 설치해 강한 파도를 약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블럭업체는 시공 잘못으로 블럭이 움직인 것이라며 동해시가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 자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강한 파랑에 의해 블럭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사 감리단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닷속이 안반으로 돼 있어 현장 특성상 TTP를 설치하는 게 연안 정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 차례도 그 자재의 문제라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 감리단의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변경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동해시 어달 연안 정비공사는 현재 외곽 방파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수중에 인공 구조물을 넣으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올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방역과 안전, 환경관리 등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포해수욕장은 입장객 출입관리와 거리두기 홍보, 야간 취식 금지 등을 적극 이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 경포를 비롯해 전남 해남 송호와 완도 신지 명사심리 등 방역관리 우수해수욕장 3곳은 각각 국비 1억 원과 함께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강원도가 야생멧돼지 소멸화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늘 야생멧돼지 포획 전략회의를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지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20일까지 엽사 4,000명을 공개 모집해 멧돼지는 무제한, 고라니는 10,000마리를 목표로 포획하기로 하고 포획 포상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멧돼지 1마리에 50만 원, 고라니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릉시가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상황실 운영과 함께 주요 산림에 26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또 1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산림보호구역인 강동면 안인진리 자연휴양림에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대형 스프링클러 3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가 내년 학기부터 창업대학원을 운영합니다. 가톨릭 관동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대학원을 신설할 대학을 공모했는데 가톨릭 관동대를 포함한 4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정원 15명의 석사과정으로 기술 창업과를 신설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특화 분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장성지구에 효도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 비율이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태백시 장성지구에 2023년까지 효도 아파트 72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효도 아파트는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춘천과 원주에 각각 10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강릉시가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합니다. 의사면허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면 응모할 수 있는데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강릉시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임용 후보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는 내년부터 2년 임기로 근무합니다. 한편 현재 보건소장은 시청 간부들에 대한 독감 백신 출장 접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 유공포상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 사례를 공모해 심사했는데 도내에서는 속초시만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